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하나유비스 자산운용의 김태수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대기하면서 한 1, 20분 정도 서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표정들이 되게 밝으세요. 밝으시고 되게 담수도 되게 잘 나누시고 그래서 보면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랑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해요. 하루 종일 조용하고 굉장히 모두들 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좀 어떨지 저희 직원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찌들어 있어요. 굉장히 항상 이제 그런데 이게 뵌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활발하시고 제 마음도 상당히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또 넷마블 수요 청약이 있어가지고 저희 기관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눈치들 보고 하느라고 내려올 때까지 저도 막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와서 한 20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힐링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밖에는 보면 이제 되게 꽃도 피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날씨가 이제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휴가 내고 좀 꽃 구경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정작 뭐 코앞에 있는 여기도 벚꽃 축제도 지금 못 가고 있으니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시간이 넘는 강의를 이제 혼자서 좀 끌고 가려고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일단은 양보다는 좀 질로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귀중한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데 뭐 다 아는 얘기만 듣다가 하시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도 나중에 한 10% 정도는 좀 실무에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업무 외적인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 같은 데를 많이 가보면 되게 이제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는 측면에서 항상 이제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 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크게 한 2가지 섹션 정도로 나눴습니다. 섹션 1에서는 이제 ETF 관련한 일반적인 어떤 사항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섹션에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에서 어떤 ETF를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데요. 뭐 이제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봐주세요. 일단 보시면 돈이 많은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개인 고객들 분들 중에서도 되게 슈퍼리치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기관들이 그분들보다는 뭉칫돈은 더 많기 때문에 기관 동향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수익 기회를 좀 잘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 하면은 주로 이제 연기금을 말하는데요. 연기금들이 지금 이제 저금리에서 굉장히 좀 많이 고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뭐 신문 기사들 접하셔갖고 아시겠지만 연기금들이 빨리 고갈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제 수익이 7% 이상은 매년 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채권으로만 운용을 해도 수익률이 나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위로 올라가서 위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조들을 운용 구조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해외 주식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1등 주자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수익률의 이너스 관련한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주식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 같은 경우는 대체 투자인데요. 이 대체 투자는 크게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5%, 7% 뭐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단 자금이 10년 정도 묶여 있어야 된다. 10년 이상 뭐 이런 제약 조건들 때문에 사실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유동성을 꽉 묶어놓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늘리는 거는 좀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묶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높은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채권 이런 것들 위주로 자금들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연도별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4월까지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보시게 되면 주식, 채권 모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는 채권이 강세면 주식이 약하고 주식이 강하면 채권이 약한데 지금은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위험 요인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추세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보시면 연기금들은 이제 ETF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나라의 3대 연금들 이런 데들이 ETF 투자를 하질 않았어요. ETF는 왜 그러냐면 일단 자체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ETF 자체에도 보수가 있지만 이거를 운용사에다 위탁을 맡기면 운용사에다가 또 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또 나가니까 보수를 이중으로 뗀다. 국민의 피 같은 돈에 기스가 간다. 이제 그래서 집행을 되게 꺼렸었어요. 꺼렸는데 이제 그 뭐 관계자분들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민연금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데들이 완전히 안 하고 있다가 한 재작년부터 흐름이 바뀌어서 공무원연금부터가 서서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ETF 투자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점점점 국내 주식도 이제 물론 이제 계속 기금들이 늘어나니까 뭐 국내 주식도 집행을 하고 해외 주식도 집행을 하지만 국내 쪽에 그 그로서는 그러니까 증가율은 계속 이제 그 체감이 되면서 해외 쪽은 계속 증가율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ETF 시장은 국내보다는 뭐 훨씬 큰데요. 뭐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혜택이 뭐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뭐 이 부분도 일단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 전략의 접근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은 ETF 투자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심리학 책을 하나 이제 요즘에 좀 읽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호 교수의 그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굉장히 책이 얇아요. 그래서 누구 추천을 받고 이제 봤는데 굉장히 제 실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그림에 있는 파란색 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떠세요? 이 크기가 어떻게 같아 보이십니까? 근데 크기가 같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자로 한번 재봤어요. 같나 안 같나. 근데 진짜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그림에 있는 이 파란색 원의 크기는 실질적으로 같은데 이게 차이가 나게 보이는 이유는 결국은 이 주변 원의 크기에 따라서 파란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즉 결국 그 말인즉슨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프레임도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대표적인 전략의 분류 기준은 대개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보시게 되면 뭐 성장주, 뭐 가치주 이런 이제 관점, 프레임으로 대개 이제 많이들 보시게 됩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성장주, 가치주 각각 보면 좋은 성과를 내는 국면이 다 다르죠. 성장주는 시장이 막 갈 때 그때 굉장히 큰 시세를 보이고 근데 시장이 좀 약간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옆으로 기는 횡보 국면에서는 뭐 가치주들이 굉장히 득세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국면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단 만약에 내가 가치주에 질렀다 그러면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감내하는 구간들도 굉장히 크죠. 한 뭐 4, 5년 정도 기다렸다가 겨우 시세 한번 탁 터뜨리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가고 대개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가치주가 특히나 좀 그런 특성들을 보입니다. 성장주들은 좀 그런 편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기다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투자 프레임을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이라는 이런 어떤 그 숲속의 나무에 집중하는 프레임에 맞추다 보면 수익 기회의 선택의 폭도 굉장히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레임을 한번 넓혀봤습니다. 자, 보시면 복잡하죠.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리포트들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 사람들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시장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눈에 띄는 스타일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뭐 다들 쓰였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들이 좀 이렇게 스타일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매년 그랬어요. 매년 스타일 찾기 어렵고 주도주가 뭐지? 항상 이제 분석하는 리포트들은 좀 그런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제가 약간 랜덤하게 써놓긴 했는데 매년 주도주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야 이제 시장이 가니까. 한국 시장에는 뭐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성장주도, 가치주도 잘 안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저희 깨알 같은 좀 홍보를 하자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ETF, 대형주 ETF인데요. 이제 K탑 코스피 50입니다. 그걸 갖고 있었다면 한 20% 정도는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 뭐냐면 성장주, 가치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프레임만 갖고 있으면 시장 대응을 아주 그 속도 있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 프레임뿐만 아니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또는 어떤 다른 스타일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계셔야 어떤 그 시장 대응하기 되게 쉽다는 거죠. 즉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궁극적인 목표는 뭐 좋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아니라 투자 수익률 향상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거기에다 맞추게 되면 스타일을 찾기가 어렵지 않고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시장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제 말씀이 이제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한 2010년도 초반에는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앞전에 보셨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맨날 성장주, 가치주 찾고 그걸 어떤 그 이제 종목별 어떤 스크리닝 팩터 찾아가지고 맨날 밤새워서 그거 보고 막 했었는데 그렇게 뽑아도 결국은 맞거나 안 맞거나 이런 장세들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들인 기회비용만큼 쉽게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프레임으로 점점 이런 넘어오게 된 게 사실 ETF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조금씩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그 미국의 이제 지수 만드는 회사죠. 그 MSCI가 만든 투자 수단의 발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왼쪽부터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펀드 매니저의 종목 피킹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갈수록 이 10년 단위로 쭉 옆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그 상당,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량은 똑같은데 점점 그 노란색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는 회색 부분이 이제 그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게 ETF고 매니저의 재량이다. 그런데 노란색은 비용이 비싸고 회색은 비용이 싸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마치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옛날에는 혼수를 장만할 때 비싼 가구를 샀다고 하면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들 뭐 이케아 가서 저렴하거나 저렴하고 그렇지만 질 좋은 가구를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또 투자 이 관점에서 또 보시게 되면 맨 왼쪽 노란색의 얘가 뭐가 있을까요? 1998년도에 보면 박현주 1호가 굉장히 막 좋았었죠. 붐이었었죠. 그때는 일단은 자, 나는 좋은 종목 모르겠으니까 일단 거기에다 돈을 넣고 자, 수익만 내줘 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매니저 재량에 맡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98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런 투자 행태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제 2000 금융위기 전후로까지는 인덱스 펀드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인덱스 펀드는 딱 시장만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매니저들이 알아서 이런 국면이 전개됐다고 하면 지금 이제 2010년 후반도에 와서는 자, 인덱스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팩터 인베스팅은 자 이제 그 요즘 나오는 ETF들 그 종류들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이제 매니저 재량이니까 가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가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액티브 펀드들이 옛날보다는 좀 설 수 있는 그런 입지, 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거죠. ETF로 이제 ETF 운용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ETF로 좋은 전략을 싸게 공급을 해드릴 테니까 대신 잘 조합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ETF를 조합하는 전략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ETF 전략의 구성 단계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ETF를 효과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분류된 ETF의 성과 추이를 잘 모니터링을 해서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판단에 의해 매매를 실행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 앞선 강의에서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 시장 ETF가 거의 1900개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하금투 ETF 투자 가이드에서 한 400개 정도로 쫙 잘 압축을 시키셨어요. 그 ETF 투자 가이드가 하금투에서 나온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그걸 옆에 놓고 봐요, 항상. 왜냐하면 이게 딴 데 뭐 KB나 이런 데서 다 이제 그런 백서들이 나오긴 했는데 하검2 구성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계열사 거라고 그냥 안 보지 마시고 이렇게 구성이 실제로 제일 좋으니까 옆에 두고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게 좋냐? 이 400개도 보면 사실 이게 그 투자를 실제로 실행하시게 되게 많아요. 400개를 일일이 보시려고 그러면 언제 다 보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유형 분류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투자 정보를 들으셨을 때 굉장히 찾아보시기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뭐 대우주가 좋다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IT 섹터가 좋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찾아봐야 되지라고 하면 색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는 뒤에서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의 장점과 위험 관리입니다. ETF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그걸 일일이 다 뭐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다 느끼고 계실 테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일 큰 부분은 한 종목에 투자를 해도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 펀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가입하려고 그러면 최소 가입 한도가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단돈 뭐 1,000원, 뭐 2,000원 싼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게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TF 투자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피델리티 운용사에서 굉장히 잘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돼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영화 보시는 셈 치고 그냥 영어로 틀어드릴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제가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자막을 입혀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심어놨습니다. 4분 30초짜리인데 부담 없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lk about the 5 biggest mistakes investors can make when buying exchange-traded funds. ETFs can be good tools for investors when used appropriately. But with any investment, there are always things to watch out for. Number 1, buying the hot new thing. More than 100 new ETF products launch each year, many of them chasing the latest hot trend. Cloud computing, driverless cars, 3D printing, you name it, there's an ETF for that. Buying into the latest hot theme might make you big returns, but take care. These product launches may come after there has been a run-up in the market. Buying at the top can be painful on the way down. Number 2, buying something you don't understand. The only thing worse than chasing the hottest trend is buying something you don't understand. ETFs have taken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made them push-button easy for everyday investors to access. Want access to commodity futures? There's an ETF for that. 300% leverage? 200% short? Interest rate carry plays? Yes to all. But just because you can buy something easily doesn't mean you should. All of these funds may be good tools, but only if you know how to use them correctly. Number 3, thinking all ETFs are created equal. Consider China. At the start of 2014, there were more than a dozen broad-based China ETFs. For example, had you chosen PGJ, the PowerShares Golden Dragon China ETF, at the start of the year, you would have lost more than 7% of your money. Had you instead chosen ASHR, the Deutsche Xtrackers Harvest CSI 300 China A-Shares ETF, you would have earned a 51% return. Both are China ETFs. Both can provide big, diversified portfolios. But ASHR has significant exposure to Chinese A-Shares, largely consumer-focused stocks listed and traded on the domestic Chinese market, which performed spectacularly well in 2014. Don't assume all ETFs are created equal. Just because 2 ETFs cover the same market doesn't mean they provide the same exposure or returns. There's no guarantee which fund will perform better in the future. But if you wanted to invest last year in the growth of the Chinese consumer and the domestic investor base there, a little bit of research would have gone a long way. Number 4, trading just because you can. Trading is central to ETFs. It's right there in the name.
But just because you can trade an ETF intraday doesn't mean you should. Emotions are often an investor's worst enemy. You zig when you should zag. You sell at the bottom and buy at the top. We all do sometimes. The trouble is, ETFs make that even easier than traditional mutual funds. ETFs' intraday liquidity can be great when you need to get into or out of the market quickly, but those situations are rare. Number 5, only using market orders. When you do invest, consider using a limit order versus a market order. Market orders are instructions to buy or sell securities at the best possible price right now. That can work well for the most liquid ETFs. But as you move beyond the top dozen ETFs, you can find yourself getting trades executed at prices you don't really want. Using a limit order means you agree to buy an ETF at a certain price or below and sell it at a certain price or above. A limit order puts the control back in your hands and can help you set the price on your terms. Learn from these common mistakes to help avoid making them yourself. 네, 잘 보셨습니까? 그다음으로요. 이거 자막을 입히고 하는데 제가 사실 컴퓨터를 되게 좀 뭘 만지고 그러고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회생활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치 않아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3일 전에 만들었는데 굉장히 막 시간이 다급하니까 굉장히 마음도 조급하고 잘 안 되고 좀 일도 많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저희 딸내미가 와서 뭔 고민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근데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잘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이제 중학생인데 와서 이제 이걸 딱 이렇게 해주는데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내미도 여기에 그 기여를 했다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주의할 사항 중에서 조금 이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셔야 할 필요도 있고요. 첫 번째로 일단 그 최근 상장된 최신 테마 ETF를 매수를 할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보면 국내도 그렇고 뭐 해외도 그렇고 운용사에서 이제 특정 테마 ETF 상품 출시에 대한 기획 회의를 할 때는 이제 그 테마는 이제 이미 오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운용사에서도 야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ETF를 또 그 기획회의를 하고 그리고 거래소랑 이제 뭔가를 작업들을 해서 그렇게 해서 ETF를 상장시키는 자체만 해도 몇 달이 걸립니다. 상장 심사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상장되었을 때 딱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딱 사면 이게 이제 꼭지인 거죠. 대부분 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ETF나 이런 그 자체는 굉장히 우량하고 좋긴 하지만 그런 테마 자체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시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ETF 투자 가이드에 보시면은 종목별로 상장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언제 상장됐는지.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상장일이 한 몇 년 정도는 지난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들은 있는 게 이게 ETF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게 그 미국에서 이제 뭐 재정정책 이런 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막 그 도로 짓고 건설 짓고 해가지고 막 뭐 부양을 시킨다 하더라. 아니면은 또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저금리니까 이제 투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고배당주가 좋을 거야.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어떤 그 의지에 의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세 형성하는 어떤 그 시세가 지속되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장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늦게는 올라오지만 그런 테마의 지속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정책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런 ETF들은 조금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당장 좀 단발성일 것 같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걸러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이제 테마 ETF가 상장이 됐는데 이거 담고 싶다 펀드에.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수익률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있다라는 거는 앞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들으셨죠. 근데 이제 이런 그 기초지수의 성과 추이를 저희는 따로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추종 지수로는 이게 ETF는 상장일부터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 이전의 수익률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ETF를 추종하는 지수는 상장 심사랑 이런 걸 막 해야 되니까 이 테마가 그 전에 성과가 어땠는지를 보려면 지수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ETF는 항상 추종 지수가 있는데 그 추종 지수는 ETF는 가격은 상장일부터 나오지만 추종 지수는 그 전부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들은 정보 단말기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을 이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왜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가 있으면 자, 이게 ETF 상장일이 있다. 그러면 되게 이 상장일 전에는 이 추종 지수의 성과가 되게 좋아요. 그랬다가 상장일 이후로 보면 좀 꺾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항상 좀 약간 대칭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 예언은 있다. 아까 이제 배당주라든 뭐 그런 어떤 그 큰 이제 흐름들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는 조금 예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뭐였죠? 지수 운용 전략 관련 사례. 이거는 이제 보면은 제가 뭐라고 썼나요? 원유 300%. 혹시 그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언제니까 재작년인가 유가가 30%까지 확 뚫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100불에서 30불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야 이거 된다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그냥 그 정방향 1배짜리 레버리지 없는 그냥 ETF를 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은 3배짜리 사야 돼 이러고 막 질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1년 지나서 봤더니 수익률이 뭐 잘 아시겠지만 유가는 30불에서 40불로 30% 올랐는데 실제 펀드 성과를 까보니까 실제 ETF는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근데 3배짜리는 마이너스 70% 이런 겁니다. 이제 그거를 뭐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롤오버 비용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운용 전략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이런 기관들에서도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투자의 스킨만 딱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리서치 자료 같은 것들이 잘 나오니까 실제로 내가 질러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딱 드시고 투자 스킴이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서치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여기 써놓은 그 원유 3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ETF 이름이 비슷하면은 수익률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게 사실 저희도 그래요. 보면 이게 아까 해외 사례는 이게 뭐였죠? 이게 PGJ나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내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내를 보면 삼성자산이 코덱스고 미래자산이 타이거지 않습니까? 코덱스 삼성그룹이 있고 타이거 삼성그룹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근데 두 개를 그려보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이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멀티캠퍼스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코덱스 삼성그룹은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 비중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배팅할 때 요놈들이 이 ETF들의 편입된 종목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셔야만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익 구조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략 이 정도,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회전율 높이는 경우, 시정가 주문만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